이제 4월 4일 오전 11시에 땡 하면 바로 결과 나와요? 아니면 뭐쭉 이유 설명하고 그때 이제 주문을 먼저 왜 읽느냐, 예. 뭘 읽느냐에 따라서 좀 순서가 달라지는데요. 예. 만약에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 때처럼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면 그 순서에 따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마이크를 좀 대고 얘기해. 그 네. 순서에 따를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네. 그 8대 0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견이 물론 이제 별개 의견이 있었습니다. 뭐 보충도 있을 수 있는데 8대 0이었기 때문에 일단 각 쟁점에 대한 판단들을 쭉 다 읽고 나서 그다음에 이정미 권한대행이 그때 맨 마지막에 주문을 읽기 전에 시계를 한번 봐요. 네. 그 시점으로부터 이제 파면이 되기 때문에 시계를 한번 보고 이제 피청구인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렇게 제일 마지막에 선고를 했는데 시계를 딱 보는군요. 네, 이제 그때 이제 결론을 내려서 주문을 읽었는데 반면에 우리가 이제 그 앞에 한덕수 총리 때도 보면 의견이 좀 갈렸잖아요. 그때는 5대 1대 1로 갈렸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의견들을 얘기하기 전에 주문을 먼저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장일치냐 아니냐에 아니냐, 따라서 네. 주문을 먼저 읽느냐 아니냐가 결정되고 네. 그다음에 탄핵이라고 하는 거는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문영배 재판관도 시계를 보면서 시간을 딱 먼저 말하고 그다음에 결정을 말해줬어요. 네, 기각 예. 시점을 그때 이제 얘기를 근데 이번에 하고. 같은 경우에도 시간을 명확히 해줘야 되기 때문에 네. 할 것이다 이런 얘기죠. 알겠습니다. 그게 알아보니까 그것도 강제 규정이 아니더라고요. 어떤 네, 게? 강제 규정은 맞아요. 아니죠. 그거는 진짜 만장일치일 뭘 먼저 경우에는 하느냐? 주문을 먼저 한다. 네, 이게 네, 이제 관례적으로 그렇게 많이 했다는데 네. 예, 강제 규정은 아닌 걸로 제가 파악이 됐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상황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원일치라는 상황이라면 주문, 그러니까 피청구인 대통령 누구누구를 뭐 파면한다 또는 뭐 청구를 기각한다 등의 이 결론은 가장 마지막에 나올 것이 이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전원일치라면 그래야 그 중간에 먼저 말하고 나면 뭐 뒤에 헌재 바깥에서 이렇게 좀 폭동 같은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또 방청석 내부에서도 어떤 소요 사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원일치라면 주문을 가장 마지막에 읽는 것이 관례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쉽게 말하면 그냥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절차적으로 그 요건을 갖췄는지를 박근혜 대통령 경우에는 먼저 설명을 하고 예. 절차적 요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각하하지 않고 실체 판단에 들어가서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해가지고 그 의무를 저버렸다 해서 파면 결정을 내렸고 마지막에 주문을 낭독한 바 있습니다. 네. 그 문영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이 만약에 결정문을 읽게 된다면 아마 전원 일치가 되면 문영배 헌재 소장이 읽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 때처럼 재판관의 소회를 밝힐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당시 기사를 좀 찾아봤는데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당시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이 뭐 판단 또 결정 이유를 고지하기 전에 헌법은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의 존립 근거이고 국민은 그러한 헌법을 만들어내는 힘의 원천이다. 재판부는 이 점을 깊이 인식하면서 역사의 법정 앞에 서게 된 당사자의 심정으로 선고에 임하려 한다라면서 선고에 임하는 그 소회를 먼저 밝히고 그리고 본론에 들어간 사례가 있는데 아마 이번에 전원 일치의 경우라면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이 읽게 될 것이고 소회를 밝힐 가능성도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